토트넘은 놀랄만한 연승 행진을 벌이던 도중 전례 없는 두 번의 연패로 전복의 그림자를 맞이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연패는 루카스 로메로의 경솔한 발길질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의 경기 도중 어리석은 행동 하나가 반다인과 메디슨에게 상처를 입히고 결국 자신에게 퇴장이라는 엄중한 벌을 내세웠습니다. 이 사건은 토트넘 팀 전체의 컬러를 변화시켜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 토트넘은 첼시에게 4-0으로 대패하며 시즌 첫 패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결코 못 버리는 팀이 아닙니다. 팀은 자긍심을 지키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고 울버햄튼과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로 돌아오기로 다짐했습니다. 경기 초반 3분에는 존슨이 선제골을 터뜨리며 팀의 힘을 보여주었지만 메디슨의 결장은 토트넘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메디슨과 같은 창조적인 공격 미드필더가 부재로 손흥민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이로써 공격 라인에 연결된 선수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의 공격은 답답하게 느껴졌고 울버햄튼의 수비 라인 또한 벤제디스와 다이어 등의 중앙 수비수들로 인해 견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여러 차례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으며 벤제디스와 다이어의 수비 능력으로 이를 어느 정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결정 그리고 다이어의 역할에 대한 의문은 매우 빠르게 밝혀졌습니다. 후반 90분까지 1-0으로 앞서가던 토트넘은 단 몇 분 만에 두 번의 극적인 역전을 허용하게 되었으며 이 두 골에서 다이어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골에서 다이어는 상대 선수의 급습을 막기 위해 날아오는 크로스를 따라가려 했으나 그 능력이 미흡한 쇄도 속도로 드러났습니다. 팔을 뻗어 슛을 막으려 시도했지만 그는 더 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빠른 판단과 대응이 필요했지만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만약에 다이어가 더 효과적으로 대처했다면 쉽게 방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멍하니 바라보는 모습은 토트넘 팬들에게는 안타까운 장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5분 뒤 또 다른 재앙이 펼쳐졌습니다. 울버햄튼의 우측에서 올라온 크로스는 램이 아닌 다이어가 관찰하고 있었으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전술을 짜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결정적인 상황에서 다이어의 수비 미스는 토트넘에게 큰 타격을 안겼으며 그의 무능한 수비 모습은 지난 시즌 동안에 그와 일맥상통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경기는 다이어와 토트넘에게 함께 돌아다닐 아픈 기억이 될 것입니다. 다이어의 수비 미스와 느린 판단은 과거의 그림자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했습니다. 토트넘이 자동문 수비로 불리며 패배를 겪던 그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다이어는 이러한 시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불과 5분 만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을 포스테코글루 감독 또한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여름 프리시즌에서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4-1로 역전패를 당했던 장면이 떠올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르셀로나의 공격진이 무방비하게 볼을 연결하고 다이어는 멍하니 상황을 지켜보며 그들을 따라가듯이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산책을 하고 있는 듯한 무관심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골을 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울버햄튼의 역전골과 놀랍게도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날의 모습을 본 보스텍 감독은 다이어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다이어의 실력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를 팀에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내렸던 경기였습니다. 이로써 다이어는 큰 도전을 마주하며 자신의 미래를 다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로메로의 퇴장 후 다이어가 교체로 투입되면서 그는 자신만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포스텍 감독에게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끔찍한 과거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미화되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날 다이어의 수비 능력을 지켜보며 포스텍 감독은 그의 성장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를 선발 출전시킨 경기에서 거의 동일한 시간대, 거의 동일한 루트로 골을 헌납하며 그의 판단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다시금 증명되었습니다. 당시 토트넘은 후반 45분까지 1-2로 앞서가고 있었지만 단 5분 만에 두 골을 내주며 역전패를 겪었습니다.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후반 45분부터 단 5분 만에 역전패를 당하게 되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다이어가 만들어낸 똑같은 일은 포스텍 감독에게 다이어의 기용 실수를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경기 전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이어가 첼시전에서 잘하긴 했지만 그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그가 다이어를 팀에서 제외하게 된 결정을 미리 예고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경고한 바와 같이 다이어를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밝혔지만 다이어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 자신의 수비 역량을 뽐내며 감독을 실망시켰습니다. 이에 포스텍 감독은 다이어를 이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내린 것입니다. 다이어는 이날 주장이 아니라면서도 경기장에서 자신이 주장인 것처럼 행동했고 심판과 파울 상황에 개입하며 경기적인 부분을 무시한 채 정치적인 이슈에 집중했습니다. 이로써 경기 결과가 좋지 않게 끝난 것은 다이어의 행동과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요? 토트넘은 허무하게 두 골을 내주며 2연패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메로와 반대로 나오지 못하는 다이어가 다음 경기에 다시 나서야 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포스텍 감독은 이날 다이어의 수비 능력을 확인하고 난 뒤 절대로 그를 다시 기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로써 필립스가 선발로 나서는 가능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다이어의 미스가 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미지수이지만 포스텍 감독의 결정은 팀의 전략을 재조정하며 다음 경기에 토트넘을 이끌 것입니다. 토트넘은 현재 필립스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이어 대신 필립스를 과감히 선발 출전시키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은 아스톤 빌라와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으며 두 팀 모두 강력한 경쟁 상대입니다. 이 상황에서 토트넘이 4연패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팀 분위기는 현재 예전보다 더 긍정적이었지만 4연패를 당하게 된다면 팀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 또한 언론과 팬들의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패배의 경우 주장이나 감독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반다벤의 훌륭한 수비 능력과 다이어의 미스를 비교하며 절망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 5분 만에 두 골을 내주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여기며 이러한 결과로 인해 토트넘이 이전의 어두운 시기로 돌아간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팀을 다시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토트넘은 현재 어려운 순간을 겪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 더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립스를 고려하지 않고 다이어를 선발 출전시킨 결정은 팬들과 미디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은 팀을 개선하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적절한 선택을 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수비 미스와 관련된 문제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단 5분 만에 두 골을 내주며 팀이 패배를 겪은 것은 다이어의 능력 부족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다음 경기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아스톤 빌라와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두 팀은 강력한 경쟁 상대이며 어느 팀과 경기를 치르더라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이러한 도전을 받아들이며 팀의 강점을 끌어올리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또한 팀의 주장으로서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는 팀의 성공과 실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팬들과 언론에서의 비난을 받는다 해도 손흥민은 항상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의 헌신과 노력은 토트넘의 자긍심과 결속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토트넘 팬들은 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팀이 다시 일어서서 성공을 찾을 수 있을 것을 믿고 있으며 이를 위해 팀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성공을 찾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이 어려운 순간을 통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토트넘은 패배에서 교훈을 얻고 팀의 결속력을 높이며 다음 경기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현재 어려운 순간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팀이 더욱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축구는 언제나 예측 불허의 스포츠이며 토트넘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며 토트넘은 그 선택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메디슨의 부상로 인해 토트넘은 중요한 선수의 결장으로 인한 공백을 메꾸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메디슨의 역할과 기술은 팀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그의 부재는 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토트넘이 미래를 준비하고 젊고 유망한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은 자신의 능력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들은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이어는 토트넘의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팀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선수들을 이끌고 있으며 그의 경기력은 토트넘에게 큰 자긍심을 줍니다. 그러나 최근의 일부 미스와 부진은 그의 미래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역할을 조절하고 팀의 필요에 따라 적응하는 것은 토트넘의 성공에 있어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이어는 팀의 중요한 일원이며 그가 더 나은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팀은 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2주 동안의 국가대표팀 소집 이후 리그 경기를 준비 중입니다. 이 시기는 팀의 재정비와 성장의 중요한 기회입니다. 감독과 선수들은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팀의 전략과 기술을 개선하고 경기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팀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다음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팬들은 토트넘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팀이 다시 성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팀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 어려운 순간을 통해 더욱 강해질 것이며 팬들과 함께 팀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축구는 변화무쌍한 스포츠이며
토트넘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팬들은 토트넘의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팀을 응원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